작금의 사태를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유가 상승 또는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경제의 침체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51분의 비축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치 정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에 거대한 석유 저장 기지를 세워놓고 맘대로 퍼서 쓰라라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게 되면 아마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은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다고 뭐 다 뽑아서 쓸 건 아니고요. 다행히 우리가 이란에서 이후에 이란에 중심되어 있던 원유 수입 루트를 우리가 많이 다변화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러시아에서 퍼다 쓰면 더 쉽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까워요. 그리고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경제력이 그때와 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는 우리가 석유 다변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끌어올 데가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 다른 조금 멀리서 갖고 오려고 하면 아프리카라든지 우리한테 우호적인 남미에서도 얼마든지 비용은 더 낼 수 있겠지만 지금 자원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랑 제일 가까운 러시아가 캄차카 반도 쪽에 엄청난 양의 그 원유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출항을 갖고 있어요. 더 가깝습니다. 이란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실제로 우리나라 도입되는 원유의 5%, 15%가 러시아산 원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다변화해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미국이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니네들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멈추게 생겼는데 필요한 거 갖다 쓰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외교력이 외교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떨어져서 옛날에 오일 쇼크처럼 갑자기 막 차가 안 돌아가고 10부제 운행을 해야 되고 막 전기를 줄였어야 되고 그런 시대 아니라는 점. 10부제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와. 그 점 생각하셔야 돼요. 까먹고 있었다. 10부제. 2부제만 해도 끔찍했는데 10부제를 했었어요. 우리가. 와. 그래서 비축 원유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그 원유 기간 중에 이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치면 우리나라 기름값 1,600원 중에 1,200원이 사실상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유류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도 이 정부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380조가 있는데 6개월 만에 이득금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경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전방위적인 외교가 필요한 거고요. 대통령이 이미 싱가포르 가실 때 100조 원 이상 투입해갖고 환율, 주가, 유가 잡을 수 있는 모든 방식에 대응하라라고 이미 TF팀을 설립을 해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부도 지금 중동 사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축류가 충분해서 중동 외에 또 다른 물량 확보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부제가 더 빡센 게 맞죠? 10부제보다. 아니 그때 10부제는 역10부제였다니까. 역십부제라면 뭐야? 0번부터 9번까지 중에 한 대만 당겼다고. 아닐걸? 아닐걸? 아니, 열흘 단위로 한 대만 그거는 더.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 번호만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닌가? 아니 그게 내 나중에 기억이 뒤집혀하고 역십부제를 했다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역십부제면 너무 끔찍한데? 너무 끔찍한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중동 사태가 장기돼서 수에즈 운하가 막히고 기름이 유지가 안 되고 공급망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국가가 어느 국가가 있는지 오히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들은 더 가격 쳐오릅니다. 왜? 우리는 진짜 아주 필수적인 중간재이기 때문에 우리 게 없으면 그 나라가 멈춰요. 가격이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왜? 딴 데 가서 구할 데 없거든. 다만 우리 물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건데 또 때마침 마치 짠 것처럼 브라질이랑 우리가 또
동반자 협정을 맺어놨잖아요. 전략적 동반자. 우리가 필요로 한 자원이라든지 뭐 관련된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래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짜 우리 외교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석유 부분에 대한 수급 문제 정부가 100달러까지는 까딱없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유가가 100달러 되면 기름값은 3,000원 되고 우리 물가는 다 몇 배 오르는 거 아니야? 지금 유류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유류가 에너지 비용 중에 일부하고 화학 제품에 있어서 원료로 이용되는 부분 안에서 사용되지. 우리가 옛날처럼 기름 보일러 떼는 집이 얼마나 있으면 공장들이나 발전소가 기름 떼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1, 2차 오일 쇼크하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최소한 기름이나 에너지 부분 안에서의 공급 탄력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당면한 거는 주가죠. 지금 어렵게 올려놓은 6천이 어렵게 올려놓은 6천 지수 안에서 제발 일 안 하고 전쟁만 안 하면 7천 간다. 지금 6천입니다. 6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200 정도 지수가 빠졌어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제 6천이 붕괴돼 갖고 5,900까지 내려왔는데 오후장 되면 반전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제 쉬었잖아. 근데 우리랑 똑같은 어떤 예시를 볼 수 있는 일본장 같은 경우에도 소장에 확 빠졌다가 3% 이내로 낙폭을 후반에 줄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을 통한 어떤 여파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예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후장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바로 6천 회복 내지는 한 6,100 이게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1, 2% 선에서의 조정을 거치고 제자리를 잡아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대신에 또 수혜를 맡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방산기업 같은 거, LIG 넥슨 같은 거. 이번에 우리나라 요격 미사일들이 97%의 요격률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날라오는 미사일 97%를 요격을 해낸 거야. 그건 뭐 피해 있다던데요. 그런 건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는 그건 우리 몫이 아니거든. 다른 나라에서 온 방위 체계들이 해결했는데 걔들이 드론은 못 막았고 우리는 사실상의 다연장 로켓이나 탄도 미사일들을 97%를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쥐고 있었던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는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봤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추가 주문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부분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했었죠. 6천 넘어가니까 곧버스를 산다고 저쪽 애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곧버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한 금액이 오히려 5천대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신났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장 안 열려서 너무 안타까웠겠죠. 주식이 폭락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거 찾는데. 근데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진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이런 조정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상황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이제 쟤네들이 처음에는 대차게 붙었잖아요. 이제는 간을 보고 있어요. 네가 10발 쏘면 나도 10발 쏠 거야. 너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네가 쏘는 만큼만 더 쏘면서 마지막에 내 손에 짱돌을 들고 있다가 이걸로 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습이라든지 피격들은 오히려 더 이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뭔가 회담으로 나가는 모양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전 세계 주가 안에서, 나중에 이게 회복돼 갖고 다시 돌아가는 부분 안에서의 역할이 있다고 치면, 대한민국 증시가 회복력이 가장 뛰어나고 전망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수백 대의 탱커들과, 이 수송선들이 전부 다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 안에 보시면 저게 전부 다 배예요.
빨간 거가 유조선이고 파란 거 초록색은 상선인데 여기 보면 그 빨간 점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야, 저게 우리나라 배더만. 우리나라 유조선이 야씨 자칫 잘못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갇혀 있겠는데 우리는 일단 고 이러면서 빠져나온 거예요. 전성력으로 야. 혼자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나 뭐 이란이 신경을 못 쓰는 틈도 있었겠습니다만 저 많은 배들 중에 한국 유조선이 단독으로 유일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저 안에 나머지 배들은 우리나라 오는 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로 안 갈 거잖아. 저기 막혀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호르무즈 해협 안팎으로 우리나라 국적 배가 15척이 있고요. 지금 청해 부대가 선원 대피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근에 대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 상황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배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식량이라든지 50일 이상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8일 날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해야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 나라 그 유조선이 최고속으로 그냥 통과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지금 저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는 계속 봉쇄가 될 것이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 그 뾰족한 데가 아니라 움푹한 데가 이란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쪽 저 반대쪽이요. 저쪽 해안이 네. 이란인 겁니다. 그래서 저쪽 안에 이제 해군 기지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걸 초토화시켰고 거기 있는 함정들을 전부 다 완파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배들이 나와갖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배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저 해협의 길이가 3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가진 드론만으로도 충분히 네. 피격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기에 갇힌 배들은 이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란이 중국 배하고 러시아 배들은 전부 다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세분화해갖고 그에 관련된 통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면 그러면 이제 배들이 다 뭘 내걸어야 되냐면 중국 깃발이나 러시아 깃발을 국기를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국기를 달고 난 이게 갑니다. 나는 그쪽 가는 배예요. 나 국적은 다른 데지만 이 화물 러시아 가는 거예요. 중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를 시켜준다는 얘기니까 사실상의 완전 동결은 아닌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극악인 상황으로는 가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왜냐면 얘들이 1차전에 수석전에서 돌들을 다 썼거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돌이 남아있어야 내가 산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제로까지 소진할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서 어떻게든 보급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공중작전을 통해가지고 이 이란 쪽에다가 무기가 됐던 군수품들을 대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위치상으로 따져봤을 때 그 부분은 러시아나 중국이 항로를 통해 가지고 만일에 지원을 해준다고 치면 사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버텨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